이 폭풍우 속에 나를 묶으시오. 67살의 윌리엄 터너는 한 어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마드 미술사 이야기,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의 대가 윌리엄 터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윌리엄 터너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발소에 그의 작품이 걸리면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뛰어난 수채화 솜씨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24살에 왕립 아카데미 준회원이 되었고요. 27살 때 왕립 아카데미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카데미 교수를 거쳐서 원장을 역임하는 등 젊은 시절에 이미 화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실패한 이유보다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가 더 어려운 것인데, 터너는 그 화려한 성공 이후에 더욱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위해서 일평생 흔들림 없이 정진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아생전 대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친밀하게 아주 지냈습니다. 그 아버지 외에는 거의 친구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사교계에 진출하지 않고요. 그는 여행이라는 친구를 삼아서 늘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아무도 수행하지 않은 채 혼자서 당시 전 유럽을 여행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나선 거지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칩거하면서 그림에 매진하게 됩니다. 시대를 100년 이상 앞서간 것으로 평가되는 그의 그림들은 이러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고 보는 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예술, 그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터너의 눈보라, 그가 67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작은 증기선 한 축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거센 폭풍과 파도가 곧 배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발표되었을 때 엄청난 혹평을 들은 작품입니다. 그리다 말았다, 밀가루 반죽 같다. 무엇인가 선명하고 분명한 형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실제로 터너의 그림을 딱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터너는 그의 그림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소제목, 얕은 바다에서 신호를 보내며 유도등을 따라 항구를 떠나는 증기선, 나는 에어리올호가 하위치항을 떠나던 밤에 폭풍우 속에 있었다. 터너가 이 폭풍우 치는 밤에 배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너는 어느 날 어부한 사람에게 폭풍우가 닥쳐오면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던 어느 날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갑판 돛대에 나를 묶어달라 어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폭풍 치는 바다 위에 파도에 막 흔들리는 배 위에서 돛대에 묶여 있을 때 그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폭풍이었습니다. 배에서 도로 내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묶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폭풍을 직접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제 몸을 감싸 안고 저 자신이 폭풍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때 터너의 나이가 67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생 좋은 그림을 얻으려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의 열정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터너의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풍경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풍경 속에 들어가서 그 풍경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바라본 세계는 어떤 것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가 풍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풍경 속의 느낌을 그는 말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터너의 그림의 세계가 추상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고정적인 형태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형태를 제거하고 나니까, 추상화시키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더 잘 드러나더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 풍경화를 가만히 보시면 터너의 풍경화 속에서 형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덩어리만 남아있는 것 같죠. 말해주지 않으면 이 시커먼 물체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화가는 지금 그런 객관적인 형태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폭풍치는 바다 위 흔들리는 배에 묶여 있으면서 그가 느꼈던 극도의 공포감을 이 그림 속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이런 것들이 온통 그의 오감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어떤 그림을 더 좋아하겠느냐? 이것은 물론 사람마다 선택의 문제겠지만 터너에게서는 그 느낌, 눈몰아치는 바다 위의 그 경험, 거기서 느끼는 공포감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 이런 것들이 더 본질적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논리구조가 바로 현대 추상화, 특히 생면 추상화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말년에 갈수록 터너의 작품 속에서는 더욱더 추상화의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비증기 그리고 속도 대서불철도라고 하는 1844년에 터너 나이 69살 때의 작품입니다. 터너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막 산업혁명이 한가운데를 지나가던 시기였죠. 1825년 터너 나이 50살 때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50km 정도라 속도감이 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속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철도를 우리의 주인공 터너가 올라탑니다. 이날 비가 왔었다고 합니다. 터너는 기차의 문을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얼굴을 창밖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그 기차의 속도감 속에서 빗방울이 그 얼굴을 때리는 것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푸른색과 노란색의 대기를 뚫고 기차는 그 머리를 내민 채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대기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작품도 상당히 추상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터너의 그림에는 무엇보다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템즈강에는 작은 배가 강물 위에서 유유히 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가에 보면요, 사람들이 기적을 울리며 질주하는 기차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차 앞에는요, 토끼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화상도가 좋은 그림을 제가 구하지를 못해서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여행을 하시면서 터너 작품을 보실 때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보는 재미가 큽니다. 아주 재밌는 상징인데요. 토끼는 영국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빠른 동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치 기차와 속도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농부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토끼도 강변의 사람들도 농부도 이제 기차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의 질주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해야 됩니다. 이들은 과연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작품 역시 추상화가 상당히 진행된, 즉 색이 주는 느낌, 색이 인간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해서 그가 연구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죠. 이 작품도 형태에서 벗어나서 추상, 즉 색깔만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폴리 한 장소를 그렸는데요.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색깔을 중심으로 하는 생면 추상화는 이후 100년 이후에나 나오는 작품들입니다. 터너는 그 당대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엄청난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죠. 무엇이 보이나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색깔만 남아있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 거 아니? 베네치아의 경위를, 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아, 이곳이 베네치아를 그렸구나라고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뭔가 둥근 물체 같은 것들이 보이죠. 실제 베네치아의 사진과 터너의 그림을 비교해 놓고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왜 터너가 이 작품의 이름을 베네치아에게 경위를 이렇게 붙였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터너는 베네치아를 총 3번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몇 개월씩 머물면서 많은 풍경화 작품을 그렸는데요. 베네치아의 풍경은 아주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바다와 하늘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아주 터질 듯한 색채감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베네치아에서 터너는 색채 자체가 주는 경이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추상만 남아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아, 여기 돔이 보이죠. 이 돔이 여기 있고요. 여기 대운하가 흐르고 있고요. 양쪽에 건물들이 있고요. 하늘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추상만, 즉 색채가 주는
본질적인 느낌만 남아있는 그런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 발견된 터너의 작품 속에서는 이렇게 색만으로 캔버스가 채워져 있는 그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뭐가 보이나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호수 위로 지는 해입니다. 해가 보이지도 않는데 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보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곳이 호수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호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뭔가 물체가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배 같은데요. 배 한 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배 뒤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 광경이 붉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거의 형태가 남아있지 않고 색깔만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상화가 마크 로스터의 작품입니다. 아무것도 형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색깔만 몇 개로 칠해져 있죠. 현대 추상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 앞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일까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인간의 마음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 추상의 색깔인데 내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느낌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영국 20파운드 모델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에서 화가인 윌리엄 터너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요. 영국인들에게 윌리엄 터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년이 되면 될수록 터너는 더욱더 교류를 끊고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고 치부했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계속 이어갔고 몇 달씩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전시회를 꾸준히 열긴 했습니다만 작품을 절대 팔지는 않았고요. 어떤 이가 끈질긴 설득 끝에 그의 작품을 사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터너는 그 작품을 팔고 나서 며칠 동안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1850년 마지막 개인전을 열은 후에 또 몇 달 동안 사라져서 그의 집사가 겨우 첼시의 한 집에서 칩거하고 있는 터너를 발견했고 그 다음날 그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의 작품을 전시해 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그의 그림 컬렉션 전부를 국가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화가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테이트 브리튼 갤러리입니다. 터너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인데요. 이 갤러리에서는 1984년부터 매년 뛰어난 활동을 한 작가를 선정을 해서 영국 최고의 권위의 현대 미술상인 터너상을 시상하고 수상작가의 전시회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이 터너상의 수상 기준은 바로 혁신성입니다. 터너의 예술론을 표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